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란츠의 레퍼런스 이제 10 시리즈 중에 SACD 10을 리뷰했고요. 이번에는 링크 10N이라는 모델입니다. 링크 10N, N이 붙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레퍼런스 시리즈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이 시리즈가 이제 마란츠 역사에서도 이 정도의 레퍼런스급 기기 나온 거는 별로 없어요. 작년에 저는 쇼케이스 때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 쪽에서도 기존의 어떤 설계 전체적인 이념이라든가 설계 철학은 공유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소자의 퀄리티라든가 셰시, 기판이나 뭐 내부 구조 이런 거 이게 전반적으로 하이엔드급으로 나온 제품 같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일단 엄청 무거워요. 저희가 혼자 못 들어가지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 렉에 올려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면에 이제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풀컬러 디스플레이 창이 딱 있고 이게 볼륨이나 김편님 쪽에 이제 셀렉트 노브 뭐 이런 것도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굉장히 묵직하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 세시 설계 그 아낌없는 이제 물량 투입 신경을 썼는데 거의 측면 알루미늄 두께가 거의 2cm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위에 상판도 거의 한 1.5cm 되고 그래서 완전 이 진동 추방에 진짜 올인한 제품이고 또 이 바닥에는 또 구리 도금을까지 해서 3중 레이어로 하고 그리고 저번 SACD 10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푸세도 또 이제 알루미늄하고 또 구리를 써갖고 이종 재질로 해서 진동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의 유무선 인터페이스 쪽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플레이어 치고는 단자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기가비트 이더넷, 듀얼밴드 와이파이 이런 거 모두 지원하고요. 입출력 부분에서 USB B타입 입력이나 이런 거는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란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USB 입력도 기본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장, 동축 이런 부분들도 다 입출력 모두 가능하게끔 되게 다양하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소개해드렸지만은 사실상 프리앰프인데 거기다가 네트워크 기능을 첨부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래 그 아날로그 프리앰프 본연의 모습에 되게 충실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기본 옵션처럼 장착되는 단자가 또 있죠. HDMI, ARC. 링크 10N도 HDMI, ARC 단자를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TV랑 연결을 해가지고 링크 10N과 연결된 메인 시스템으로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음성 출력을 이쪽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사운드가 점점 얇아지니까 거기서 이제 소스를 갖고 와서 이 안에 정말 그 우수한 MMM이라는 DAC 컨버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앰프와 스피커를 이용해서 좀 더 웅장하고 생동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출력 같은 경우는 XLR과 RCA 입력 그 두 조씩 마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프리앰프 기능을 한다는 거죠. 프리앰프나 인티앰프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라인 아웃 쪽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만약에 파워앰프를 붙여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내장된 프리앰프를 활용해서 볼륨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프리앰프 아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자가 모드를 구분해서 뭐 단자를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단자 자체를 다 구분해서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고 프리아웃 단자 쪽에는 서브 우퍼 출력 단자도 있어갖고 같이 그러니까 최대 2.1 채널까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대로 설계된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는 어떤 반증이 되는 게 아날로그 입력도 맞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디지털 기기지만 아날로그 입력도 RCA뿐만 아니라 XLR 입력까지 모두 받아요. 더군다나 포노까지 돼요. 진짜 본체는 프리앰프고 특수한 기능에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들어가고 USB DAC가 들어가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냥 네트워크 플레이어라고 하기에는 스트리밍 프리앰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에 넣어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네트워크 쪽 이런 기능들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죠.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요. 마란츠에서 사용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히오스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아이디, 비번 생성하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음원 서비스에 진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히오스 앱 안에서 인터넷 라디오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뭐 타이달,
코브즈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브즈를 쓰니까 커넥트 연결하니까 곧바로 연결이 되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지만 예쁘고 또 컬러풀한 예. 앨범 자켓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애플 에어플레이 2, 그다음에 블루투스 지원을 하고요. 룬 인증된 기기 때문에 룬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예, 진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제품의 내부 설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 측면에서 보면은 셰시 자체가 하이엔드 제품들 그 셰시를 보는 것 같아요. 막 맞아요. 밑에 구리 셰시를 안에다 깔고 그 위에 이 메인 몸체들은 알루미늄 굉장히 두껍게 만들고 음질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뭐 그렇죠. 공진, 진동 측면은 물론이고 차폐 EMI 노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없애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꺼운 알루미늄을 쓰는 거잖아요. 일단 출발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분해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내부 설계 이렇게 보면 SH10이랑 비슷한 그 아키텍처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원부가 밑에 보면 토로이달 트랜스 2개를 무려 사용해가지고 웬만한 파워앰프 이런 디자인을 보는 것 같은데 그 아날로그랑 디지털 쪽의 전원을 따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 헤오스 플랫폼 그 보드가 네. 상단에 또 아, 그렇죠. 조그맣게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어차피 그 디지털 음원은 컨버팅을 해야 되는데 전에 그 SLCD10 때 말씀드렸던 MMM 그렇죠. 그러니까 마란츠 뮤지컬 마스터링 그 보드가 있어갖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CM이든 DSD든 입력된 모든 디지털 신호는 DSD256 11.2MHz로 업샘플을 시킨 다음에 1비트 DAC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팅을 하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 마이트너의 1비트 DAC 아키텍처를 좀 쓰는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이 마란츠 쪽이 MMM 쪽이 좀 더 묵직하고 아, 예. 좀 펀치가 있고 좀 그렇죠. 부드러우면서 힘 있는. 그렇죠. 좀 진하고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의 가장 이게 좀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게 프리앰프단이에요. 프리앰프가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는 사실 디지털 볼륨을 그냥 칩셋 기반으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그 칩셋 기반의 그런 볼륨들이 대부분 이제 낮은 볼륨에서 그러니까 비트가 깎이는 그래서 해상력,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축소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완전 뭐 풀 밸런스 프리앰프가 이 안에 그냥 통으로 내장이 돼 있는 예, 그런 설계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마란츠가 자랑하는 HDAM,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다이나믹 그렇죠. 앰플리파이어 모듈을 그 버퍼단에 아날로그, 그러니까 프리앰프 최종 아날로그 버퍼단에 투입을 해갖고 필요한 게인도 확보를 하고 예. 그다음에 임피던스도 낮추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내부 이런 거 모습을 보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게 간단한데 내부 보면은 막 어마어마합니다. 물량 투입이 네. 이게 3층 구조로 돼 있고 각각의 이제 신호 전송 변조, 뭐 외부 입출력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를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간섭되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 없게끔 특히 이제 디지털 회로라든가 아날로그 이런 쪽이 이제 간섭하게 되면은 상당히 음질적으로 엄청 안 좋은데 그런 부분들 다 오디오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설계 같아요. 역시 10 시리즈가 이제 모델 10부터 시작을 해갖고 SLCD10, 그다음에 링크 10N까지 지금 플래그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게도 그렇고 안에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정말 꽉 찼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소재를 아낌없이 투입을 했다 그 증거니까 그게 신기하게 또 음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마란츠 뭐 플래그십 라인업과 공유를 하는 뼈대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이런 기구 디자인이나 소자 같은 것도 보면은 훨씬 더 고급 소자들을 그렇죠.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로가 모든 걸 지배한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제품이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어떤 튜닝 솜치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귀로 판단하는 그 튜닝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소자 선별해서 쓰는 것도 음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번 요 링크 10N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저희가 좀 청음해보고 몇 곡을 녹음을 해봤습니다. 녹음과 청음에 사용한 시스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기기는 링크 10N 사용했고 앰프는 평소에 사용하던 아큐페이즈 E5000 인티앰프 사용을 했습니다.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링크 10N과 인티앰프 사이는 XLR 인터커넥트 사용을 했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날로그 출력이 고정 출력이 있고 가변 출력이 있잖아요. 이제 고정 출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가변 출력은 파워앰프랑 뭐 매칭을 한다든가 그런 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인 아웃을 해서 고정 출력이 되는 그런 연결이죠. 세 곡 녹음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beautiful, I love got lost, you see. I am as constant as it once I said.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ea screen light. 이 첫 번째 저는 다이나 크롤의 이 곡 들어보면 이 곡은 정말 많이 녹음해서 그 음질적인 특색이나 이런 거는 거의 외울 정도인데 좀 기본적인 그 소리 이게 사운드 캐릭터의 기본 뼈대는 SACD10과 공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밸런스 자체가 막 흩날리거나 가볍고 옅고 뭐 이렇지 않고 좀 아래로 딱 깔리는, 그래서 아주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기존의 마란츠에서는 느끼기 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이 앰프 근수에 따라서 예, 실질적으로 들리는 음의 무게도 비례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인상은 음이 상당히 묵직하다. 네. 무게 중심이 밑으로 딱 내려가 있다. 그리고 네. 색채가 되게 진하다. 그리고 가볍게 촐랑거리지 않는다. 네. 이런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곡도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무게중심 밑으로 깔린다 그러면은 어둡게 느껴지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역 깊이도 굉장히 깊게 나오면서 고역 쪽도 굉장히 축축 뻗어나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마란츠를 입문할 때 이렇게 써보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오디오 구력이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란츠의 뭐 상급 레퍼런스 기기들을 이제 다시 들여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레퍼런스급으로 이렇게 좀 가도 약간 뭔가 묵다는 느낌? 예. 예, 약간 밋밋하다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흠잡을 때는 없는데 막 자기 이 개성이 약간 부족하다는 맞아요. 느낌들이 네. 있었는데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이런 곡에서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자기 개성이 딱 생겼어요. 엄청 박진감 넘치고 소리가 무게감도 있으면서 고역 쪽도 쭉쭉 뻗어나가요. 예. 그러니까 주파수만 쭉쭉 뻗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색채도 진해지고 예. 얇은 구석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하고 예전 그 마란츠 느낌은 커피에 좀 물을 많이 딴 느낌이었는데 좀 맹숭맹숭했는데 이번에 되면은 아주 농도를 잘 맞춰갖고 예. 아주 진한 커피 향이 나는 그런 음색으로 변모를 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역시 이 아날로그 출력 그 버퍼 쪽에 HDAM 네. 거기에도 다이나믹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이퍼 다이나믹 그게 이 음과 무대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 번째 곡 이거 들어오면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처음도 하고 녹음도 했던 곡인데 굉장히 야금들이 이렇게 들리잖아요. 마치 트위터를 뭔가로 이렇게 톡톡 때리는 것 같은 이런 소리들이 어떤 소스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잘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약간 좀 밋밋하게 들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그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은 해상도라는 게 얼마나 그 낮은 레벨의 소리까지 잘 포착해내느냐. 그렇죠. 뭐 큰 소리는 당연히 잘 포착해내고 그런
그런 부분에서 뭐 해상력도 좋아졌지만 야금 중에서도 야금들끼리의 그 소리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격차들이 굉장히 잘 표현됐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다이맥스가 굉장히 좋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생동감이 큰 것 같습니다. 그게 음악의 어떤 고급스러움을 좀 전해주는 요소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야금들을 잘 살려내려면은 기본적으로 노이즈 레벨이 낮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SMB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예. 가지를 했고 그 중에 전원부하고 세시 구조 이걸 통해서 진동 노이즈, 전자파 노이즈를 확 낮춘 게 이 예. 음으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란츠 레퍼런스급으로 나온 10 시리즈 중에서 링크 10N이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저는 이게 간단히 쇼케이스 가가지고 잠깐 접해봤는데 이번에 다시 들어보니까 얘 뭔가 진가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되게 무게감 있고 되게 농도가 짙으면서 자기 사운드 캐릭터가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비로소 이 10 시리즈가 나오면서 마란츠만의 개성이 좀 확실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직접 갔다 오진 못했지만은 비엔나 오디오 쇼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B&W D5 시리즈가 나오면서 네네. 앞으로 그쪽 D5 모델들과 어울릴 것은 마란츠의 어차피 같은 사운드 유나이티드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솥밥을 먹으니까 이 마란츠 10 시리즈들이 B&W의 D5 모델들을 앞으로 신나게 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많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